어느새부턴가 우리는 2차 산업을, 공장을 멀리해 왔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없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서 없어야 할 존재처럼 여겨왔죠. 하지만 폐허와 같은 대한민국 땅이 지금처럼 기름질 수 있었던 건 2차 산업 덕분입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구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구로공단이 닦아놓은 한국 경제의 토대와 그 영향력이 전국으로 퍼져 수많은 산업단지가 생겨났고, 그 밑거름이 지금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5위권의 제조강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제조업은 대표적인 근로기피 산업이 되었고, 팽배한 부정적 인식에 가격 경쟁력까지 약화되며 점점 입지가 약해지고 있죠. 최근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센데요. 맞춤화, 고급화 전략은 우리나라의 2차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고, 친환경 전략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향,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2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지는 더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부분일 텐데요. 제조업의 쇠퇴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혁명과 공업화를 겪어온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수많은 선진국은 금융과 문화,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부흥을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있죠. 전 세계가 제조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제조업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업화는 섬유공업 또는 자파공업 등의 경공업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철강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을 밟아왔죠. 가장 큰 걸림돌은 높아진 임금으로 인한 비싼 생산 단가였습니다. 이를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해 직접 생산 판매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발전된 IT 기술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유통 채널을 만들어 직접 옷을 판매하고 유통하기도 하고요. 펀딩을 통한 선주문 후생산 방식을 택해 재고 부담과 자금 절감 효과도 누리고 있죠. 의류 생산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수익 나는 게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직접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시작하게 됐어요. 직접 판매도 하고 제작도 하고 하니까 중간에서 마진도 줄일 수 있고 저희도 좋고 고객님들도 좋고. 과거와 같은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전략으로는 경쟁력이 없기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기업의 시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아진 시장과 산업 여건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고, 관련 산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해외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다가 보니까 의류 제조업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점점 약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쟁력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우리가 서비스, 품질도 잘 지켜주고 생산성도 높여서 다른 회사 대비 어떤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낮은 임금과 그로 인한 값싼 생산 단가는 우리나라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때문에 이미 많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했고, 현지 업체와 협력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같은 일을 겪었던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과 유럽을 먼저 살펴보죠. 이들은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보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 새로운 섬유 패션 산업으로 전환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긴 역사를 지닌 유명 명품 브랜드 가치를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당한 품질에 적당한 가격의 상품이 아니라 높은 가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 대신 지속 가능한 섬유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그들만의 돌파구이자 아이디어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섬유라든가 봉제에만 집중을 해가지고는 패션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키우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패션 디자인에 집중한 디자인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구축이 되고 능력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그 디자인에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는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무엇보다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노력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신들의 패션 디자인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한국 패션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도 해냈습니다. 아직까지 소규모 기업의 의류 산업은 기술과 품질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재봉틀을 사용하던 기능인들이 디자인 창의력을 갖는 크리에이터로 변신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지금이 그때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패션 콘텐츠, 즉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 더 빨리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옷이 나올까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 또 있습니다. 철강, 금속 가공 분야는 젊은 층의 힘들고 위험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취업이 기피되는 대표적인 직종 중 하나인데요. 2차 산업 종사자가 급감한 만큼 현장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생산 과정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처럼 현대적으로 탈바꿈한 생산 라인은 젊은 청년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기피 사업으로 분류되던 금속 가공업이 안정적인 좋은 일터로서 자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가고 있죠. 기존의 금속 가공 분야라는 부분은 굉장히 노후하고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젊은 작업자들은 그로 인해서 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젊은 작업자들을 고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설비들을 자동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조업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많은 인력이 3차 산업인 유통과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며 종사자 수는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심각한 상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는 젊은 일꾼이 줄어든다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2차 산업의 미래는 매우 치명적이죠. 때문에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근로 현장을 최대한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지었을 뿐 아니라 작업의 방식부터 힘들고 위험했던 제조업 현장의 태생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한 현장은 로봇과 정밀 기기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전문적이고 지능화된 작업을 선호하는 젊은 근로자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람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이 좋은 사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조 과정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을 말하는데요. 이미 많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생산 자동화는 제조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계가 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무인화 공장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스마트 공장은 제조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 고객 맞춤형 스마트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하죠. 제품 제작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를 하고 설비와 자재, 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다품종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실시간 자동 수발주를 통해 재고 비용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죠. 이제 제조업은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첨단 산업의 노하우 축적으로 수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2차 산업군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보다 크고 넓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내 거대 석유화학그룹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은 전통적으로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요. 최근 지속성장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이 이제 소모성, 편리성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현재의 플라스틱은 이제 순환 경제에 발 맞춰서 자원을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저탄소 움직임의 시대에 발맞춰서 개발들을 석유화학 업체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 특히 중화학공업을 굴뚝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거대한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인데요. 이는 2차 산업 자체에 안 좋은 인식을 심어왔고, 사람들은 공장이 우리의 일상 공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길 바라죠. 특히 석유 산업은 시민들에게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화석연료를 시장에 내놓는 것이 석유 산업의 본질. 다른 2차 산업은 제품 생산을 위해 탄소를 배출한다면, 석유 산업은 탄소 자체를 팔고 있는 셈이죠. 더불어 다양한 화학 제품은 환경과 우리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유를 이용한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정유산업인데요. 정유산업은 석유를 이용해 다양한 연료를 생산하고, 이 연료를 교통, 물류, 공장 등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탄소를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중인데요.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 부품들의 원료입니다. 친환경 제품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에너지와는 달리 완벽하게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기업은 반세기 넘게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필수 제품들이 석유화학 산업의 산물이죠. 최근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기업은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음료 용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음료 용기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건데요. 그동안의 자원 재활용은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사회적 기업이 시행해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즉, 누군가는 끊임없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친환경을 외치며 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해온 거죠. 하지만 이 기업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직접 회수해 이를 원료로 또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석유 없는 석유화학 산업이 시작된 거죠.
국내 가전사 냉장고 부품의 프리미엄 냉장고 한 모델에 적용이 되어 확대 적용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가전제품으로 에어컨, 청소기, 정수기 부품의 확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은 HIPS, ABS, PC 컴파운딩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을 진행해서 가전사,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용기 부품 등의 확대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재생 제품은 사실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재생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이 기업은 이 부분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음료 용기를 재활용해 제품을 만들지만 품질도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자의 까다로운 요구가 따라오는 고가의 제품들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 화학 제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구조가 보편화된다면 석유화학 기업이 석유와 아름다운 이별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이와 같은 시도를 음료 용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양극재, 방열 소재, 배터리 소재 등 친환경 소재 분야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중화학공업,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석유화학 산업이 탈탄소,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맞춰가며 2차 산업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제조업 내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특히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에 2차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산업군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달라진 시장 상황, 변화된 사회적 인식, 그리고 환경적 문제는 2차 산업의 필연적인 결과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죠. 그러나 그 변화의 결과는 비단 2차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산업이 가진 폭발적인 경제 유발 효과와 2차 산업의 토대 위에 발전해온 자본, 기술 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를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2차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최첨단 산업이었고요. 제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비스업이나 이제 3차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2차 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은 매력적인 분야고요. 2차 산업의 기술과 자동화가 접목될 경우에 오히려 4차 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좋은 산업입니다. 천문학만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없고 프로그래밍만으로 휴머노이드를 꿈꿀 순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신기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연구해야 할 기술인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에는 제조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 드론 기술도 제조업 발전이 선행되어야 가능하죠. 심지어 다음 세대가 가장 기대하는 기술인 메타버스조차 VR 기기가 필요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선 제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산업의 핵심 기술 또한 2차 산업이고요. IT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고 우리의 일상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거라 기대하지만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은 2차 산업의 열매일 것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2차 산업의 부활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우리 공장 이런 부분들을 다 해외로 내보내고 우리는 그냥 그거 나중에 수입만 하고 살 거냐. 그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자 해야 되는 거죠. 잘 활용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차 산업을 뭐 뿌리 산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뿌리 산업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무가 이 뿌리가 없이 나무가 성장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튼튼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2차 산업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경적에 있는 뿌리 산업으로 더 거듭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경제 이 나무가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